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악플보다 더 무서워요.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한연예기획사 대표가 익명 게시판을 두고 한 표현이다. 올드러네이트판 등 익명 게시판의 스포츠계에 이어 연예계 학교 폭력, 학폭, 갑질 등 온갖 폭로가 줄줄이 터졌다. 그 중에는 양측 공방 속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폭로를 인정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과거 억울한 일을 겪은 폭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부를 현대판 신문고가 없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거짓 의혹도 폭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사라진 댓글보다 더 무서운 익명 게시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1. 서예지, 가스라이팅, 학폭 갑질 논스톱 폭로에 활동 중단. 지난 21일 개봉한 영화 내일의 기억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여자 주인공 서예지는 온데간데 없다. 남자 주인공 김강우만 홍보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예지가 자취를 감춘 것은 전 연인인 배우 김정현에 대한 조종설, 가스라이팅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터진 학폭과 갑질 폭로로 이어지면서다. 지난 13일 서예지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이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싸대기를 때렸다고 서예지의 학폭 의혹을 폭로했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곧 서예지의 스태프였다는 누리꾼의 갑질 폭로 의혹이 터졌다. 이 누리꾼은 차에서 항상 흡연을 하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다. 하녀 취급은 물론 사람 취급을 안 했고 개돼지 마냥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예지가 과거 각종 인터뷰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한 스페인 대학교 학력이 위조됐다는 의혹, 서예지가 과거 영화 다른 길이 있었다. 간담회에서 밝힌 연탄가스를 마시는 장면에서 실제 가스를 마시게 죽을 뻔했다는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 스페인 유학 당시 비행기 표 먹기, 지금은 갚았다고 했다. 주장 등이 꼬리를 물었다. 결국 서예지는 영화 내일의 기억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광고주들은 재빨리 서예지 광고를 정리했고 서예지는 수십억 원대 위약금을 걱정하게 됐다. 서예지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김항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스라이팅으로 고발로 이어진다면 다른 형태의 자숙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사적 부분이라면 도덕, 윤리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복귀 여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2. 지수, 박혜수, 수진, 박초롱. 학폭 폭로에 정의된 익명 게시판. 익명 게시판에 가장 많이 폭로된 대상은 사회적으로도 지탄받는 학폭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활동이 중단되고 사실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치명타를 입는다. 라이징 스타 배우 지수는 일부 학폭을 인정하면서 드라마 방영 중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를 몰고 왔다. KBS의 사극 달이 뜨는 강은 지수를 나인으로 교체해 모든 분량을 재촬영하는 피해를 입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드라마를 마무리했으나 제작사는 지수 소속사에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드라마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해온 박혜수도 학폭 논란에 발이 묶였다. 박혜수가 여주인공을 맡은 KBS 드라마 디어엠은 지난 2월 첫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논란으로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다. 학폭 의혹을 부인한 박혜수는 현재까지도 그녀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을 고소하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룹 여자 아이돌 수진도 지난 3월 중학교 시절 동급생을 폭행하고 따돌렸다는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소속사는 학폭이 아닌 단순한 다툼이었다면서 최초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수진은 직접 글을 올려 결백을 주장하고 억울해했다. 중학교 동창인 배우 서신혜에 대한 학폭 가해 의혹도 받으며 서신혜에 직접 말하라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결국 수진은 신곡 앨범에서 제외됐다. 그룹의 핑크 박초롱도 고등학교 동창에게 학폭 가해자로 폭로당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의혹은 명백한 흠집내기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으나 폭로자는 지속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번복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폭로자 측도 경찰에 무고 혐의로 박초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맞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3. 익명 게시판,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아. 그동안 신화 멤버 전원은 온라인 사이트의 여러 익명 게시판에서 악의적인 비방글, 인신공격, 동료들과 가족을 향한 심각한 모독 행위로 인해 수년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멤버들 간의 불화가 생기기도 했고 오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신화는 익명 게시판에 어떤 의견도 수용치 않겠습니다. 어떤 지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신화 창조와 동일시하지 않겠습니다. 멤버 전원의 이름을 걸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신화 멤버들의 공식 입장. 올해로 데뷔 23주년을 맞은 장수그룹 신화는 지난달 불거진 에릭과 김동완의 갈등을 화해로 마무리하고 불화설을 넘어선 뒤 제일 먼저 익명 게시판에 대한 손절과 경고를 알렸다. 애정어린 팬들의 의견과 달리 익명 게시판의 글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스포츠계에서 연예계로 번진 학폭 폭로 대부분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익명의 피해자가 폭로글을 올리면 그 주인공으로 금세 누군가가 지목되고 당사자가 반박하는 순서가 반복됐다. 폭로자들은 TV에 나온 얼굴을 보면 그때가 떠올라 참을 수 없다며 학폭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뒤늦게 폭로한 이유를 공통적으로 말한다. 학교도 외면한 폭력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에 사회가 주목해준다는 점에서 익명 게시판이 긍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다. 학폭이 사실로 드러나면 연예계를 떠나야 한다는 점에 업계 관계자들도 큰 이견이 없다. 방송사 임원 A씨는 사실 확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가 교훈이 될 것으로 봤다. C씨는 마녀 사냥, 과도한 여론몰이 등 부작용도 있지만 익명 게시판의 순기능 또한 존재한다. 특히 학폭 등 사회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로 떠올라 정화작용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 제기, 폭로는 사실 여부가 검증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 B씨는 폭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팩트를 제대로 확인할 사이도 없이 수습 불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기획사 임원 C씨는 회사에서도 최대한 확인하지만 학폭 등 사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아티스트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폭로가 과장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찰서라도 가야 최소한 CCTV가 가려지는데 이렇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 요즘은 이슈가 터졌을 때 바로 입장을 내지 않으면 또 비난받는다고 현실적 대응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눌러 흥미로운 정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